김진호는 바로 몇 분 전 자신의 차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공립 초등학교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맞춤형 양복이 이곳에 투박한 콘크리트 건물과 얼마나 동떨어져 보이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이곳에 온 이유이기도 했다. 자신의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자신이 거의 알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김 이사님, 이쪽입니다. 교장 이영미가 진호를 향해 미소 지으며 학교 안으로 인도했다. 저희 학교의 기부를 고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그저 수표만 보내고 말죠. 진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전 단순히 수표 이상의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가족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 이래로 저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더 깊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지였다. 30세의 나이에 그는 한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진흥마트의 후계자였다. 그의 이력서에는 서울대 경영학 학위와 미국 MBA가 있었고 그의 은행 계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벌 수 없는 금액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목적, 의미, 진정한 연결감. 교장은 진호를 학교 시설을 둘러보게 했다. 교실마다 교장은 자랑스럽게 학생들의 작품과 성취를 보여주었지만 진호는 낡은 책상, 퇴색된 포스터, 그리고 누수된 천장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다녔던 값비싼 사립학교와는 세계가 달랐다. 학생들 대부분은 어떤 배경에서 오나요? 그는 물었다. 교장은 잠시 망설였다. 대부분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편부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은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며 걷고 있을 때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아버지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그가 말했다. 네, 학교에 있습니다. 네, 직접 와서 보고 싶었습니다. 네, 4시 이사회 회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김성민은 항상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진호가 이 기부 방문을 제안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단순한 홍보 제스처로 보았다. 자선 사업은 좋다, 진호야. 세금 감면도 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진다. 하지만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서류에 사인하고 사진 몇 장 찍은 다음 직원들이 나머지를 처리하게 해. 하지만 진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 다른 재벌 가문의 상속자들과 엘리트 경영진들, 그들의 부를 과시하는 데 열중했다. 고급 클럽에서의 밤, 최신 외제차, 명품 시계. 진호도 그런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그것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김 이사님, 식당을 보여드릴까요? 교장이 제안했다. 지금이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래된 건물을 가로질러 걸어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가득했고 아이들이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푸드코트의 소음과 에너지가 익숙했지만 이 식당은 달랐다. 학생들은 그들의 식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저희는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교장이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은 가정에서 도시락을 가져오고 다른 학생들은 여기서 간식이나 음식을 살 수 있어요. 진호는 그때 그녀를 보았다. 작은 여자아이, 아마도 5살쯤 되어 보이는 퇴색되었지만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고 작은 손에는 몇 개의 동전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2개의 따은 머리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죠? 그가 교장에게 물었다. 박민주예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린 학생 중 하나죠. 그녀는 올해 일찍 입학했어요. 매우 똑똑하고 부지런한 아이랍니다. 진호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민주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카운터에 도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녀가 식당 직원에게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뼈 한 반 개를 살 수 있을까요? 직원인 최 여사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민주야, 미안하지만 빵은 1개씩만 팔아. 반 개씩은 팔지 않아.
민주는 자신의 작은 손을 열어 동전을 보여주었다. 저는 5,000원밖에 없어요. 빵 하나에 얼마인가요? 8,000원이야, 민주야. 최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주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동전을 다시 살펴보았고 마치 더 많은 돈이 마법처럼 나타날 것처럼 희망했다. 그럼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초의 여사는 동정심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작은 우유는 3,000원이야. 그리고 쿠키는 2,000원이고. 민주는 심각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최대한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것은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가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이 어린이의 점심을 위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빵 하나 우유 그리고 오늘의 주요 요리까지요. 최 여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맞춤형 양복을 입은 이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회복했다. 네, 물론이죠, 선생님. 민주는 진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커지고 입은 약간 벌어졌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녀는 잠시 후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진호는 그 말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민주의 키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내 엄마가 맞아. 하지만 난 낯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학교를 방문 중인 김진호라고 해. 그는 마치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나는 배고픈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 민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게 당신의 일이에요? 내 일 중 일부지.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었다. 제 이름은 박민주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진호는 부드럽게 그 작은 손을 흔들었다. 만나서 반가워, 민주야. 초의 여사는 쟁반에 식사를 놓았다. 김치와 반찬이 곁들여진 작은 그릇의 불고기, 신선한 빵, 그리고 한 잔의 차가운 우유. 민주의 눈이 커졌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민주는 음식을 받아 조심스럽게 근처 테이블로 가져갔다. 진호는 그녀가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그런 다음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품위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했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 민주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교장이 진호 옆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 박수진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혼자서 민주를 키우고 계시죠. 최근에 일자리를 잃으셨지만 항상 민주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요. 진호는 이 정보를 흡수했다. 수진 씨는 어디서 일하셨나요? 그가 물었다. 교장은 갑자기 불편해 보였다. 사실은 그녀가 망설였다. 말씀해 주세요. 진호가 격려했다. 그녀는 진흥마트에서 일했어요. 강남 지점에서요. 진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진흥마트, 그의 가족 기업, 그가 곧 물려받을 제국.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녀는 해고됐나요? 그가 물었다. 갑자기 알아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민주가 고열로 아팠어요. 수진 씨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사흘 동안 결근했죠. 회사 정책상 그것은 용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해고되었어요. 진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잔인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처벌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민주를 보았다. 그녀는 음식을 조금씩 먹고 있었고 마치 그것이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처럼 매 순간을 맛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진호 안에서 바뀌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이 작은 여자아이의 운명이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모르는 이유로 그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했다. 민주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가 교장에게 물었다.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운 여성이에요. 교장이 말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민주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수진 씨는 거절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해낼 수 있다고 말했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올 것이다. 그는 이 학교에 기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주와 그녀의 어머니를 더 알고 싶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민주가 그에게 달려왔다. 김아저씨, 그녀가 불렀다. 이거 보세요. 그녀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빠르게 그린 그림이었다. 두 명의 막대기 사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손을 잡고 있었다. 이건 저예요. 그녀가 작은 인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아저씨예요. 제 점심을 사주셔서 감사해요. 진호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갑자기 감정으로 목이 메어. 고마워 민주야. 그가 간신히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 민주야. 다시 올게. 그가 학교를 떠나 자신의 고급차로 돌아갔을 때 그는 운전석에 차를 몰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아 손에 든 작은 그림을 보았다. 빵 반케라는 단순한 요청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소녀의 품위, 그녀의 순진함, 그녀의 감사의 마음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자신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운전석에 출발하라고 신호했다. 4시 이사회 회의가 있었고 그는 늦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내일 그는 다시 이 학교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박민주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가 모르는 것은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음 날 진호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러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의 일정은 보통 몇 주 전에 계획되었고 비서가 그의 모든 약속을 관리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아침 회의를 취소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운전하지 마세요. 강 기사님. 그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제가 직접 운전할 겁니다. 강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동안 진호의 운전기사로 일해왔지만 그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진호는 자신의 럭셔리 스포츠카를 꺼내어 학교로 향했다. 도로 위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왜 그는 이렇게 이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끌렸을까?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그는 학교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의 스포츠카는 교사들의 낡은 차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이질적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산 많은 물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와 이 학교의 아이들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교장실로 향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져온 가방을 단단히 잡았다. 그것은 민주를 위한 선물이었다. 그녀가 좋아할 만한 간식과 책으로 가득 찬 작은 바구니. 그는 또한 학교를 위한 큰 기부금 수표를 가져왔다. 김 이사님, 교장 이영미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다시 오셨군요? 무슨 일이신가요? 진호는 수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약속한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제 만난 학생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교장은 수표를 받아들고 금액을 보았을 때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10배 더 많았다. 이건 너무 관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감동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이 돈으로 우리는 새 컴퓨터 랩을 설치하고 체육관을 수리하고 도서관에 새 책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다. 박민주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요. 교장의 표정이 변했다. 실례지만 왜 그러시죠? 진호는 자신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유한 사업가가 가난한 5살짜리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분명 수상해 보일 것이다. 어제 민주를 만났을 때 그녀의 상황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은 그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판단했고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 수진 씨는 매우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자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녀를 직접 만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개인적으로요. 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수진 씨는 오늘 오후에 민주를 데리러 올 거예요. 3시 30분쯤에요. 원하신다면 그때 여기서 기다리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김 이사님, 실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 일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관여하시나요? 대부분의 회사 임원들은 단순히 비서에게 상황을 조사하라고 지시할 텐데요.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제 민주를 만났을 때 그녀의 순수함과 품위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교장은 미소를 지었다. 이해합니다.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있어서 진호는 학교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에너지는 그가 다녔던 고급 사립학교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책을 읽고 있는 한 고학년 학생에게 다가갔다. 안녕, 그가 말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해리포터요, 선생님.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하니? 네. 소년의 눈이 빛났다. 전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제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진호가 물었다. 진정으로 궁금해하며. 마법으로 돈을 만들어서요. 소년이 순진하게 말했다. 그럼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진호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그는 어렸을 때 절대로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 그의 소원은 항상 장난감이나 게임에 관한 것이었다. 결코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마법 없이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플 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 학교의 아이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진호는 교실로 돌아갔고 교장의 허락을 받아 민주의 수업을 잠시 관찰했다. 그녀는 교실 앞쪽에 앉아 선생님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연필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집중으로 좁혀져 있었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민주의 손이 즉시 올라갔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하고 자신감 있었다. 그녀의 나이에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다. 그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고 그는 미소로 응답했다. 그는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한 후 조용히 교실을 나갔다. 3시 30분이 다가오자 진호는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는 엄청난 거래를 협상하고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심지어 국제 투자자들과 만나는 것에도 익숙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개인적이고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종이 울렸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쏟아져 나왔다. 진호는 교장과 함께 학교 정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민주가 다른 아이들 사이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아마도 30대 초반으로 단순하지만 깔끔한 옷을 입고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은 민주와 닮아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같은 결연함이 있었다. 이것이 박수진이 틀림없었다. 엄마, 봐봐. 어제 제 점심을 사준 아저씨예요. 민주가 그녀의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기며 외쳤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진호를 만났고 그는 그녀가 즉시 그를 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니,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지를 비싼 양복, 명품 시계, 완벽하게 손질된 외모. 그는 권력과 부를 발산했고 그녀는 그것을 즉시 인식했다. 그녀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제 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진호입니다. 어제 학교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박수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으로. 민주가 당신이 그녀의 점심을 사주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자선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진호는 불안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제가 민주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더군요. 매우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요. 수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네, 그녀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교장이 개입했다. 수진 씨, 김 이사님은 우리 학교에 매우 관대한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특별히 민주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수진의 눈이 의심으로 좁아졌다. 왜죠?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직할 시간이었다. 박 씨, 저는 당신이 최근에 진흥마트에서 일자리를 잃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요? 제가 진흥마트의 김성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수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호하듯이 민주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군요. 제가 불만을 제기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회사의 평판에 대해 걱정하시나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수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듯했다. 아니 뭐투 자세히만자 김 이사님, 저는 자선이나 동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정당하게 대우받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제 딸이 아팠고 그녀를 돌봐야 했어요. 어떤 부모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진호가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미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진호가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회사의 인사 정책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민주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민주야, 수진이 말했다. 선생님께 가서 내일 숙제가 뭐였는지 다시 물어봐 줄래? 엄마가 기억을 못하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다. 그녀가 충분히 멀어지자 수진은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면 당신 회사의 문제적인 정책을 바꾸세요. 저만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 특히 싱글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일자리를 지키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그건 불공정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이에카시.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민주를 집에 데려가야 해요. 그리고 저는 저녁에 집안일을 해야 해요. 진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제가 당신들을 집에 데려다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고급차를 타고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차가 보이면 온 동네가 수군거릴 거예요. 진호는 이 생각을 잠시 고려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의 차는 그녀의 이웃에서 너무 눈에 띌 것이다. 그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우리는 좀 더 사적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당신과 민주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수진이 눈썹을 들어 올렸다. 저녁 식사요? 네, 제 아파트 근처에 좋은 가족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아니면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다른 장소도 좋습니다. 제 진심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 부유한 기업인이 왜 그녀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회사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이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은 안 돼요. 민주와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우리 동네에 작은 분식점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음식이 맛있고 민주가 좋아해요.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완벽합니다. 진호가 대답했다. 내일 몇 시가 좋을까요? 6요. 제 임시일이 5시에 끝나요. 6시에 뵙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수진은 그녀의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주소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민주가 돌아왔다. 선생님이 숙제는 과학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엄마.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주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진호는 가방에서 선물 바구니를 꺼냈다. 이건 민주를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책과 간식이에요. 민주의 눈이 커졌다. 와, 제가 가져도 돼요, 엄마? 수진은 망설였지만 그녀의 딸의 기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진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락 없이 선물을 주지 말아주세요. 진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민주와 수진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갑자기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충동을 따라 그는 그들을 멀리서 따라갔다. 그는 그들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았고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그들이 간 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했다. 20분 후 그는 그들이 내린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다. 그는 주차를 하고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갔다. 그들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작은 놀이터가 중앙에 있었다. 그는 민주와 수진이 3층짜리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3층의 한 아파트에 불이 켜졌다. 진호는 거기 서서 그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돈이 부족하지만 사랑은 풍부한 삶. 그는 갑자기 그 창문 너머의 세계가 어떤지 알고 싶었다. 내일 그는 조금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의 만남은 그를 더 깊은 여정으로 이끌 것이다.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다음 날 저녁,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떠났다. 그는 첫 번째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비서는 그가 맞춤 제작된 정장을 벗고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를 입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는 더 편안하고 덜 위협적으로 보이고 싶었다. 수진이 적어준 주소를 찾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다. 그가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 대신 회사 소유의 평범한 세단을 빌려왔다. 그는 불필요한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다. 진호는 마침내 수진이 언급한 분식점을 찾았다. 그것은 길가의 작은 가게였고 유리창에는 손으로 쓴 메뉴가 붙어 있었다. 그는 몇 분 일찍 도착했고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수진과 민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주인인 중년 여성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한 분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두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진 씨와 그녀의 딸이요. 진호가 대답했다. 주인의 눈이 약간 커졌다. 아, 수진이요. 그녀는 우리의 단골 손님이에요. 당신이 그녀의 친구입니다. 진호가 빠르게 대답했다. 우리는 최근에 만났어요. 주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네, 물론이죠.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와 민주는 항상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요. 특별한 시간이죠. 진호는 창가 테이블에 안내받았다. 그는 앉아서 메뉴를 살펴보았다.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었다. 사실 그가 평소에 가는 레스토랑의 물 한 잔 가격보다도 저렴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의식하게 되었다. 6시 정각에 문이 열리고 수진과 민주가 들어왔다. 수진은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약간 지쳐 보였지만 단정했다. 민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발견하자마자 흥분해서 뛰어왔다. 김 아저씨, 그녀가 외쳤다. 당신이 정말 왔네요. 진호는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했다. 이닉시마트, 안녕하세요 민주야. 박씨, 그가 수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 이사님, 수진이 공식적으로 대답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주인이 다가왔다. 수진아, 민주야, 평소처럼 주문할 거니? 네 이모. 사민주가 활기차게 대답했다. 떡볶이랑 만두요. 저도 같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주인이 그녀를 앞섰다. 수진아, 이 잘생긴 신사가 계산하게 해줘. 그녀가 윙크했다. 드물게 오는 기회잖아. 수진은 한숨을 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알겠어요, 이모. 주인이 떠나자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진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좋았어요. 민주가 대답했다. 오늘 학교에서 별 5개를 받았어요. 정말? 뭐에 대해서? 진호가 물었다.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수학이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셨는데 저만 맞았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와, 정말 똑똑하구나. 민주는 항상 수학을 잘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딸에 대한 자부심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그녀는 작년에 영재 프로그램에도 초대받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참여할 수 없었어요. 민주가 순진하게 끝맺었다. 괜찮아요, 엄마. 선생님이 제게 특별한 문제를 내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진호는 가슴이 아파왔다. 민주 같은 아이가 재정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불공정했다. 음식이 도착했고 그들은 잠시 식사를 즐겼다. 민주는 열심히 먹으며 그녀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진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지능에 매료되었다. 식사 중간에 민주가 갑자기 물었다. 김 아저씨, 당신은 부자인가요? 수진이 숨을 들이켰다. 빠라크리키니, 민주야.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 진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습니다. 네, 민주야, 나는 부자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이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차, 그럼 당신은 무엇이든 살 수 있나요? 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물건들은 살 수 있지.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아. 예를 들면요? 민주가 물었다.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은 살 수 없어. 또는 정직함이나 지혜 같은 것도, 그리고 행복도 살 수 없지. 민주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수진이 다시 개입했다. 민주야, 정말 괜찮습니다. 진호가 다시 말했다. 그는 민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건 정말 좋은 질문이야, 민주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최근에 많이 행복하지 않았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공허함을 느껴. 그는 자신이 5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깊은 감정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나 민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녀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도 가끔 슬퍼요. 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특히 엄마가 일 때문에 걱정할 때요. 하지만 엄마는 제게 슬픔이 영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언젠가 더 나아질 거래요. 진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이 여성에 대해 큰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딸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있었다. 내 엄마가 맞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너도 알아? 너와 내 엄마를 만난 후로 난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아. 민주는 밝게 미소 지었다. 저도요. 식사 후 민주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게 뒤편에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이제 진호와 수진은 더 심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당신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해고되었는지 알고 싶으신 거죠? 수진이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2년 동안 지능마트 강남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고 열심히 일했고 고객 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한 달 전 민주가 심하게 열이 났어요. 40도가 넘었고 경련까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녀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상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주의 상태가 좋아지는데 사흘이 걸렸고 그동안 저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귀했을 때 인사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들은 회사 정책에 따라 의료적 응급 상황이라도 사흘 연속 결근은 즉각적인 해고 사유라고 말했어요. 저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질병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어요. 아이의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진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 아버지의 회사 정책입니다.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아마도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진호는 자신의 가족 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머턴데이 모이스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당신은 저에게 일자리를 다시 제안하실 건가요? 저는 자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정의입니다. 당신은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그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책을 바꿀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진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저는 아직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이사회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강하게 주장할 준비가 된 문제입니다. 수지는 조용히 그를 연구했다. 왜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왜 이 문제에 그렇게 열정적이신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요. 진호는 솔직하게 대답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를 처음 봤을 때 그녀가 빵 반 개를 살 수 있는지 물어보던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특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항상 넉넉했습니다. 저는 결코 빵 반 개조차 살 여유가 없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당신과 민주를 더 알게 되면서 저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 특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수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김 이사님, 진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진호 씨, 만약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다면 저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정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다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전 직책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로요. 무슨 뜻이죠? 수진이 물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회사에는 직원 복지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지원하고 옹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역할에 완벽할 것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직책에 필요한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직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수지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저는 모르겠어요. 급여는 이전 직책의 3배가 될 것입니다. 진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유연한 근무 시간과 전체 건강보험 혜택이 포함됩니다. 민주가 아플 경우 당신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그런 기회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것은 자선이 아닌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통찰력과 경험에 대한 투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다른 부모들이 당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불빛도 있었다. 진호 씨,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요.
진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군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가 뛰어왔다. 엄마, 김아저씨? 보세요. 저 그림 그렸어요. 그녀는 종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세 사람의 그림이었다. 한 여자, 한 여자아이, 그리고 한 남자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 위에는 내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호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같은 충격을 보았다. 민주는 이미 그를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민주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갑자기 감정에 목이 메어. 정말 멋져. 그들이 식당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진호는 수진에게 물었다. 제가 당신들을 집에 데려다 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그 스포츠카는 안 돼요. 그녀가 웃으며 덧붙였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더 조용한 차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호는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수진과 민주의 머리 위로 들었다. 여기요, 제 차는 저기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건물 맞은편에 주차된 무난한 세단을 가리키며. 그들이 차로 뛰어가는 동안 민주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맑고 행복한 소리였다. 그리고 진호는 그 소리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차에 태우고 수진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했다. 차 안에서 민주는 그녀의 새 일자리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기뻐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저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김아저씨? 그녀가 물었다. 희망에 찬 눈으로. 진호는 백미러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주야, 그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들이 수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심하게 내리고 있었다. 진호는 차에서 나와 우산을 폈다. 그는 수진과 민주가 현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에스코트했다.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실래요? 민주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3명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수진은 당황한 듯 보였다. 민주야, 김이사. 진호 씨는 아마 바쁠 거야.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는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에 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정말요? 민주가 흥분해서 외쳤다. 야호! 그럼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제가 데리러 올게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고마워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별 인사로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그녀의 손이 놀랍도록 따뜻하고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요. 서두르지 마세요. 수진이 대답했다. 이건 큰 변화예요. 우리 모두에게요. 민주는 작별 인사로 진호에게 달려와 안았다. 그는 몸이 굳었다가 곧 그녀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내일 봐요, 김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내일 봐, 민주야.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진호는 차로 돌아갔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따뜻함, 목적의식,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일까? 이 작은 가족과의 연결이 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가 운전해 떠날 때 그는 백미러로 수진의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는 민주의 작은 실루엣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들 모두를 위한 토요일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옷을 고르는 데 보냈다. 그는 평소처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너무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그는 깔끔한 청바지, 단순한 티셔츠, 그리고 가벼운 재킷을 선택했다. 그는 또한 오늘을 위해 몇 가지 놀라움을 준비했다. 그는 놀이공원의 VIP 패스를 예약했고 특별한 점심 식사를 계획했다. 그는 민주와 수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10시 30분
그는 수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그는 평범한 차를 가져왔다. 그는 문자를 보내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몇 분 후 민주가 수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민주는 분홍색 드레스와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녀는 진호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김 아저씨, 오셨네요? 그녀가 기뻐하며 외쳤다. 진호는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지? 수진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예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그녀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름다웠다. 좋은 아침이에요, 진호 씨. 그녀가 말했다. 일부러 오셨네요. 당연하죠. 그가 대답했다. 갑자기 그녀의 존재 앞에서 수줍어하며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네, 완벽한 날이에요. 수진이 동의했다. 민주는 어제부터 흥분해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엄마, 민주가 항의했다. 진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래, 민주야. 너무 신이 나서 잠을 설쳤어. 그는 뒷문을 열어 그들이 차에 탈 수 있게 했다. 민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에 앉았고 수진은 그녀 옆에 앉았다. 안전벨트 매세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쉬지 않고 떠들었다. 그녀는 타고 싶은 모든 놀이기구에 대해, 먹고 싶은 모든 음식에 대해, 보고 싶은 모든 쇼에 대해 이야기했다. 롤러코스터 타볼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넌 아직 키가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진호가 말했다. 민주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회전목마와 범퍼카는 탈 수 있을 거야. 그가 빠르게 덧붙였다. 그리고 관람차도. 그건 어때? 민주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네, 저는 관람차를 좋아해요.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진호는 백미러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딸의 행복, 걱정 없는 하루의 약속. 그들이 놀이공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호는 VIP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 우리가 여기 주차해도 돼요? 수진이 물었다. 진호는 윙크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들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리 예약한 VIP 패스를 꺼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슈디투 시머스, 이거 정말 비싼 거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게다가 이거면 줄을 서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그들이 놀이공원에 들어서자 민주의 눈이 신비로움으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색상,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마법 같았다. 어디부터 시작할까? 진호가 물었다. 회전목마요. 민주가 즉시 대답했다. 그들은 화려한 회전목마로 향했다. VIP 패스 덕분에 그들은 줄 없이 바로 탈 수 있었다. 진호는 민주가 아름다운 하얀 말을 고르는 것을 도왔고 그는 그녀 옆에 있는 말에 올랐다. 수지는 그들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엄마도 타요. 민주가 불렀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지켜볼게. 제발요. 민주가 간청했다. 진호도 함께했다. 네, 수진 씨 함께 타요.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쉽게 나온 것에 그는 스스로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옳게 느껴졌다. 수지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주 반대편에 있는 우아한 유니콘에 올랐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진호는 주변의 가족들을 관찰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미소 짓고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놀이공원에 데려간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일에 너무 바빴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도우미와 함께 보냈다. 그는 호화로운 장난감과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단순한 가족의 기쁨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다. 회전목마가 끝나고 그들은 다른 놀이기구로 향했다. 범퍼카, 미니 롤러코스터. 유령의 집. 민주는 너무 무서워 진호의 재킷 속으로 숨었다. 모든 놀이기구마다 진호는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욱 깊이 느꼈다. 민주의 웃음, 수진의 미소, 그것들은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는 그들을 놀이공원 내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그는 이곳도 미리 예약해 두었다. 여기는 너무 비싸요. 네. 수진이 메뉴를 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진호가 말했다. 게다가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직책을 축하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진호는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그녀의 새 직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월요일에 그녀는 진흥마트 본사에서 첫날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식사 중에 민주는 그날 아침의 모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녀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다. 김 아저씨, 민주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에 자주 왔어요?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사실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온 적이 없어. 아버지는 항상 일이 바쁘셨고 그는 망설였다. 어머니도 많이 바쁘셨어. 그럼 누구랑 왔어요? 민주가 물었다. 나는 주로 가정부나 운전기사와 함께 왔어. 진호가 대답했다. 가끔은 혼자서. 민주의 눈이 슬픔으로 커졌다. 그건 너무 외로웠겠네요. 진호는 놀랐다.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래, 조금 외로웠어. 그가 인정했다. 이제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민주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호는 갑자기 감정에 목이 메었다. 고마워, 민주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수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무언가 애정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그녀도 그의 외로움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자유롭게 했다. 식사 후 그들은 놀이공원을 계속 탐험했다. 그들은 인형 뽑기 게임을 했고 진호는 결국 민주를 위해 큰 곰 인형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솜사탕을 먹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민주는 나비, 수지는 꽃, 진호는 민주의 고집에 못 이겨 슈퍼히어로 마스크를 그렸다. 라이브 쇼를 보았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마지막으로 대형 관람차를 타기로 했다. 이건 마법의 바퀴예요, 민주가 설명했다. 꼭대기에 오르면 소원을 빌 수 있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 진호가 물었다.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민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관람차에 올랐다. 민주는 창가에 앉았고 진호와 수지는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았다. 바퀴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모든 것이 점점 작아져요. 민주가 기뻐하며 외쳤다. 진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석양의 금빛 광선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진정한 방식으로. 그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주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지 오래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호가 말했다. 당신들 둘과 함께 있는 것은 제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잠시 그를 연구했다. 당신은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에요, 진호 씨. 그들이 관람차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민주가 외쳤다. 이제 소원을 빌 시간이에요. 그녀는 눈을 꼭 감고 입술을 움직이며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 진호가 호기심에 물었다. 민주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호와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진호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 두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는 수진의 눈에서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들이 관람차에서 내렸을 때 민주는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하품을 하며 팔을 들어 올렸다. 하나 주세요. 진호는 망설였지만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민주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곧 그녀의 숨소리가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잠들었네요. 진호가 속삭였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긴 하루였어요. 그들은 주차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수진이 진호의 옆에서 걸었고 그들의 손이 가끔 스쳤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접촉이었다. 제가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나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녀가 말했다. 주변을 가리키며 오늘 하루 새 직장 민주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진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수진 씨, 당신과 민주가 제 삶에 들어온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들은 제게 목적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팔에 손을 올렸다. 가볍지만 확고한 터치였다. 우리가 서로를 도왔네요.
그들이 차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조심스럽게 민주를 뒷좌석에 눕혔다. 수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담요처럼 그녀를 덮어주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화로웠고 마치 그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함께 해온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민주는 뒷좌석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진호는 가끔 수진을 흘끗 바라보았고 그녀도 그에게 미소를 돌려주었다.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를 세우고 민주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그가 제안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3층까지 올라갔다. 수진이 문을 열자 진호는 처음으로 그들의 집 안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곳곳에 있었다. 벽에는 민주의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주의 방은 저쪽이에요. 수진이 속삭였다. 진호는 그녀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책과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주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고 수진은 그녀의 신발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민주는 잠시 뒤척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들은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자, 한잔 하시겠어요? 수진이 제안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다. 진호는 거실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민주의 학교 성적표가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였다. 그는 또한 달력을 보았고 그곳에 영재 프로그램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수진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가 달력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진호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험에 최고 점수로 합격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어요. 진호는 갑자기 결심했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자선이 아닙니다. 그가 그녀의 항의를 앞질렀다. 이건 투자예요. 민주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모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러세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왜 저희를 그렇게 신경 쓰시나요?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인정했다. 우리 회사가 당신에게 한 일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입니다. 당신과 민주를 알게 되면서 저는 당신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저는 평생 동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권력, 지위. 그러나 저는 결코 이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변을 가리켰다. 가정, 따뜻함, 진정한 행복. 당신은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수지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당신에 대해 잘못 판단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그저 부유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자선으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당신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진정성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네, 민주의 프로그램 비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를 위해서요. 하지만 대신 제가 당신을 위해 뭔가 할게요. 뭔데요? 진호가 물었다. 월요일부터 제가 새 일을 시작하면 저는 제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당신의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제가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 어머니의 정서적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민주의 아버지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를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홀로 아이를 키워왔는지를 이야기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고 그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진호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그는 떠날 시간임을 알았다.
늦었네요. 그가 말했다 일어서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도 일어섰다. 네, 그래요.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문으로 걸어갔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네, 월요일에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가볍게 포옹을 했다. 그것은 짧지만 의미 있는 접촉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꽃향기가 났고 그는 그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진호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똑같이 부드러웠다. 그가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갈 때 그의 마음은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내일은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그는 이사회를 만나 회사의 정책 변화를 주장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수진과 민주가 그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월요일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그의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다. 오늘 그는 권위가 필요했다. 오늘 그는 이사회를 설득해야 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의 위는 긴장으로 꽉 차 있었다. 그의 운전기사가 그를 진흥마트 본사로 태워다 주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김 이사님. 로비의 경비원이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할 것이 많아서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의 비서인 정 씨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이사님, 오늘 일정이 꽤 빡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9시에 이사회 회의, 12시에 투자자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2시에 새 직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새 직원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임원들은 보통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았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인사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은 제가 직접 하고 싶습니다. 특히 새 직원 복지 코디네이터가 오늘 시작하니까요. 복지 코디네이터요? 그런 직책이 있었나요? 정 씨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제부터 있을 겁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다고 하셨죠? 네, 진호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제가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아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10부 인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 씨는 그의 화면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새 직원 복지 정책 개혁이요. 김 이사님, 이건 비넛에 필요한 변화입니다. 진호가 그녀의 말을 마쳤다. 우리 회사는 너무 오랫동안 이윤만을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을 더 잘 돌볼 시간입니다. 정 씨는 잠시 그를 연구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의 비서로 일해왔지만 그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본 적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눈을 뜬 거죠, 정 씨. 마침내 제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시가 다가오자 진호는 이사회실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진흥마트는 오랫동안 엄격한 비용 절감과 최대 이윤 축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의 아버지 김성민은 그 철학의 주된 옹호자였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권위적인 존재감을 풍기며 진호야, 마침내 왔구나. 성민이 말했다. 시계를 보며. 거의 늦을 뻔했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진호가 대답했다. 고개를 숙이며. 그는 테이블 아버지 옆에 자리에 앉았다. 오늘 의제는 4분기 예산과 새로운 지점 확장 계획입니다. 성민이 말했다. 진호가 확장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진호가 개입했다. 오늘 논의하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성민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다른 주제? 의제에 없는데?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 저는 우리의 직원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 응급 상황에 관한 정책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이사들이 진호를 쳐다보았다. 그건 인사부 문제야, 성민이 말했다. 이사회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와
운영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사회 수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는 정 씨가 나누어준 자료 패킷을 가리켰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는 현재 우리의 결근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흘 연속 결근은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사들은 자료를 넘겨보았다.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일부는 관심을 보였다. 이 정책이 왜 문제인가? 이사 중 한 명인 박 회장이 물었다. 우리는 생산성을 유지해야 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결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박 회장님. 하지만 모든 결근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요. 그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최근에 저는 한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흘 결근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질병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책이야. 성민이 냉정하게 말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라, 진호야. 사업은 사업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요점입니다. 아버지, 진호가 대답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강인함을 보이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계처럼 대하면 그들도 기계처럼 일할 것입니다. 열정이나 충성심 없이. 그는 세 번째 페이지를 가리켰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가진 회사들은 실제로 더 높은 직원 유지율과 생산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계속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픈 아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를 도입합니다. 둘째,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가까이에 둘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유연한 근무 시간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가족 책임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성민이 코웃음을 쳤다. 그건 낭만적인 생각이야, 진호야. 그런 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 우리 주주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진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재정적 영향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초기 비용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채용 및 훈련 비용 절감, 이직률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는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모두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는 주말 내내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 일했다. 수진과 놀이공원에 다녀온 후 밤늦게까지. 게다가 그가 덧붙였다. 이런 정책은 우리의 공공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로 알려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 브랜드에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이제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흥미를 보였다. 진호는 특히 여성 이사들이 그의 제안에 더 긍정적인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구현할 계획이지? 또 다른 이사인 최 부회장이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제안입니다. 저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복지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역할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을 감독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직책에 완벽한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허락 없이 새 직책을 만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우회할 수는 없어. 진호야, 제 개인 예산에서 급여를 지불할 것입니다. 아버지, 진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적어도 이사회가 이 제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까지는요. 이것은 단순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그때 영구적인 변화로 만들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이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위험 없이 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합리적인 타협처럼 들리는군. 최 부회장이 말했다. 나는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그들이 설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민은 아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내온 항상 이런 식이었어, 진호야. 가슴으로 생각하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 관한 것이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업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 우리의 직원, 우리의 지역사회,
숫자는 그저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진호가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도전한 첫 번째 때였다. 모든 사람들이 성민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표결에 붙여보자. 6개월 파일럿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사람? 대부분의 이사들이 손을 들었다. 성민은 표정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제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호야 6개월 후에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면 이 프로젝트는 즉시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새 직원은 해고될 것이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회의가 끝나고 진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그는 해냈다. 적어도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는 수진과 협력하여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임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오전 11시였다. 수진은 오후 2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는 정 씨를 불렀다. 정 씨, 새 직원 복지 코디네이터를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었나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 이사님. 18층에 사무실을 준비했습니다. 새 컴퓨터 전화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원증은요? 인사부에서 준비 중입니다. 오후 1시까지 준비될 겁니다.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정 씨. 그는 다음 몇 시간을 투자자들과의 점심 식사에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오후 2시로 향했다. 그는 수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할까? 그녀는 그가 이사회에서 그녀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느낄까? 마침내 오후 2시가 되었다. 진호는 로비로 내려가 수진을 직접 맞이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그녀를 보았다. 수진은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깔끔한 번으로 묶여 있었고 그녀는 약간의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보였다. 그녀 옆에는 다른 새 직원들이 있었다. 모두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회사의 CEO의 아들이 로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호가 그들을 맞이했다. 진흥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진호 이사입니다. 그는 각 새 직원과 악수를 했다.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도달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박수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면서 당신의 이력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참으며 그의 손을 흔들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부 직원이 나타나 새 직원들을 오리엔테이션 룸으로 안내했다. 진호는 그들을 따라갔다. 김 이사님이 직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나요? 인사부 직원이 놀라워하며 물었다. 네, 오늘은 특별히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회사 역사, 규칙과 규정,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 진호는 뒤에 앉아 수진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가끔 질문을 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참여적인지에 감명을 받았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인사부 직원이 진호에게 몇 마디 하고 싶은지 물었다. 진호는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갔다. 네,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는 새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저는 진흥마트가 단순히 직장이 아닌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는 수진을 간략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여 모든 직원들이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복지 코디네이터입니다. 사회 직원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수진 씨가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진호가 계속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문제와 우려사항을 듣고 우리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호가 설명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회사 문화의 영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진호는 수진을 그녀의 새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그는 마침내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떻게 지내요? 그가 물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돼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이네요. 당신은 잘 할 수 있어요. 진호가 확신을 주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진호는 그녀에게 이사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영구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그럼 우리는 성공해야만 해요.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진호가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일할 거예요. 그들이 18층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그녀의 새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것은 작지만 밝고 쾌적한 공간이었고 창문에서는 서울의 멋진 전망이 보였다. 여기가 당신의 사무실이에요. 진호가 말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진, 너무 멋져요. 제가 이런 사무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진호가 말했다. 당신은 이것에 걸맞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폴더를 가리켰다. 여기 당신의 첫 번째 과제가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든 인사 정책의 사본이에요. 당신이 이것들을 검토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제안해 주길 바라요. 특히 가족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두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제가 할게요. 진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을 믿어요, 수진 씨.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할 거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통했다. 상호 존중, 신뢰, 그리고 아마도 무언가 더 깊은 것. 진호는 갑자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지금은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힘내요. 오늘 저녁에 민주에게 전화해서 오늘 어땠는지 알려줘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게요. 그녀는 이미 당신이 언제 다시 우리 집에 올 거냐고 물었어요. 진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곧이요. 아마 이번 주말에 우리는 민주의 영재 프로그램 등록을 처리해야 해요. 맞아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정말 흥분했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직접 감사하고 싶어 해요. 그녀의 미소가 감사 충분해요. 진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팀이에요, 수진 씨. 고마워요, 진호 씨.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저와 민주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 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회사가 될 수 있어요. 더 공정하고 더 인간적인 회사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이룰 거예요. 그가 떠난 후 수지는 그녀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녀는 진호가 그녀에게 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이 그녀가 겪었던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녀는 폴더를 열고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그녀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수지는 새로운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차트, 계획서, 그리고 직원들의 피드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진흥마트의 모든 지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직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예상대로 가족 관련 휴가와 유연한 근무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직원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수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있었다. 진호는 수진의 진전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가졌고 그는 항상 그녀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것 이상을 가져왔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십 자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성민은 여전히 이 전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고
여러 번 방해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수진에게 불필요한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그녀의 자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진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각 도전에 전문성과 결단력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진호는 항상 그녀를 지지했다. 직장 밖에서 진호는 수진과 민주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때로는 저녁 식사를 가져오고 때로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민주는 항상 그를 보면 기뻐했고 그는 점점 더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속대로 민주를 영재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그녀는 거기서 번창했고 이미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교사들은 그녀의 수학적 재능과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진호는 수진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가 노크했을 때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며 진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고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진호 씨. 미안해요.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수진은 뒤로 기대앉아 피곤한 눈을 비볐다. 내 정책 제안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내일 이사회에 제출할 거예요. 진호는 그녀의 책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상세한 제안서였다. 부모를 위한 유연한 근무 시간,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회사 본사와 각 대형 지점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계획. 이건 대단해요. 진호가 말했다. 진심으로 감명받아. 당신은 정말 모든 각도에서 이것을 생각했군요. 가능한 한 철저하게 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특히 당신 아버지가 반대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호는 한숨을 쉬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이사들은 이미 당신의 편이에요. 당신의 초기 설문조사 결과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정말요? 수진이 물었다.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네, 특히 이직률과 비용에 관한 데이터요.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했어요. 숫자로.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런 변화가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제스처였고 둘 다 이제 그것에 익숙해졌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수진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아니요, 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단지 문을 열어준 것뿐이에요. 당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소통하며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아직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둘 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밤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어때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민주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새 과학 프로젝트가 있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제가 뭐 가져갈까요? 그냥 당신만 오세요. 수진이 대답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호는 그녀의 사무실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내일 이사회 회의를 생각하며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다. 그는 수진의 제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데이터는 강력했고 그녀의 제안은 현실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수진을 이사회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긴장 풀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마워요. 그냥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해낼 거예요. 그들이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민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기 힘들었다. 진호 박씨, 그가 말했다. 마침내 왔군요.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호는 수진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고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일상적인 사업 문제로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 마침내 수진의 제안을 논의할 시간이 되었다.
이제 박수진 씨가 직원 복지 정책에 관한 그녀의 제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성민이 말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냉소가 묻어났다. 수진은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다. 그녀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의 주요 우려사항 그리고 그녀의 제안된 해결책을 설명하며 그녀가 발표를 계속할수록 진호는 이사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경청하고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재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초기 비용과 장기적인 절약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다.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초기에는 비용이 들지만 직원 유지율 향상, 생산성 증가, 그리고 채용 비용 감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그녀가 말을 마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우리 직원들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도 이치에 맞습니다. 저는 이 제안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성민이 말을 꺼냈다. 감사합니다, 박씨. 그것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발표였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초의 부회장이 손을 들었다. 이 보육시설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우리 직원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수지는 그녀의 노트를 확인했다. 우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사 직원 중 약 30%가 5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점별로는 비율이 더 높아서 약 45%입니다. 초의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다른 몇 가지 질문이 있었고 수지는 모두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마침내 성민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이 제안들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체입니다. 이 모든 추가 혜택들이 우리 직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을 안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호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수진이 먼저 말했다. 김 회장님, 제가 그 의견에 반대해도 될까요? 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수진은 곧게 섰다. 그녀의 눈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직원들을 돌보는 것은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이 직원들의 웰빙에 투자할 때 그들은 회사에 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덜 스트레스를 받고 더 행복하고 결과적으로 더 생산적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새 차트를 띄웠다. 이것은 가족 친화적 정책을 도입한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들은 직원 유지율, 직무 만족도, 그리고 생산성의 상당한 증가를 보았습니다. 성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힘들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에 열정적이군요, 박씨.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표결에 붙여봅시다. 박 씨의 제안에 찬성하는 분? 진호는 손을 들었고 곧 대부분의 이사들이 그를 따랐다. 성민은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제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 씨, 이 변화들의 구현을 진행해 주세요. 수지는 기쁨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진호와 수지는 함께 그녀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가 외쳤다.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정말 해냈어요. 진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포옹했다. 당신이 해냈어요, 수진 씨. 당신은 대단했어요. 그녀는 그의 포옹에 기대며 잠시 그렇게 머물렀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얼굴은 가까웠고 그들의 눈은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진호는 갑자기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의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직장에 있었고 유리벽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다. 오늘 저녁에 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기대할게요. 그날 저녁 진호는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꽃다발과 와인 한 병, 그리고 민주를 위한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문이 열리자 민주가 그를 맞이했다. 김 아저씨. 그녀가 기쁨으로 외쳤다.
그에게 안기며 진호는 웃으며 그녀를 안아 올렸다. 안녕, 민주야. 보고 싶었어.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였고 그녀의 미소는 방 전체를 밝게 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녁 식사가 거의 준비되었어요. 진호는 들어와 꽃과 와인을 그녀에게 건넸다. 축하해요. 그가 말했다. 수진은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다. 고마워요.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민주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뭘 축하해요? 진호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오늘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냈어. 진호가 설명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어. 민주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정말요? 엄마가 슈퍼히어로예요?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슈퍼히어로까진 아니야, 민주야.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건 슈퍼히어로가 하는 일이잖아요. 민주가 단순하게 말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아, 민주야. 내 엄마는 진짜 슈퍼히어로야.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웃고 이야기하며 민주는 영재 프로그램에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고 그녀의 새로운 과학 프로젝트, 식물이 다른 종류의 빛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실험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식사 후 민주는 그녀의 숙제를 마치러 방으로 갔다. 진호와 수진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며 그들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분위기는 편안하면서도 기대감이 있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수진 씨. 당신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당신이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진호 씨. 당신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민주는 제게 목적을 주었어요. 당신들은 제게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이번에는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다. 진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그것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완벽했다. 5개월 후 진흥마트는 완전히 달라진 회사가 되어 있었다. 수진이 제안한 변화들은 모두 구현되었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본사와 3개의 주요 지점에 직장 내 보육시설이 설립되었다. 많은 부모 직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들은 더 이상 자녀를 맡길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더 집중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휴식 시간에 자녀를 방문할 수도 있었다. 유연한 근무시간 정책도 성공적이었다. 직원들은 그들의 삶의 요구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이는 결근율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픈 가족을 위한 유급 휴가 정책이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수진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잔인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아픈 아이를 돌보거나 결과적으로 직원 유지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직무 만족도 조사에서는 기록적인 높은 점수가 나왔다. 심지어 생산성도 증가했다. 수진의 예측대로 직원들은 회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낄 때 더 열심히 일했다. 진호와 수진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의 첫 키스 이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진호는 정기적으로 수진과 민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들은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번창했다. 영재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놀라운 진전을 보였고 학교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다. 그녀는 진호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종종 그를 아빠라고 부르려다가 스스로를 멈추곤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성민. 그는 여전히 이 모든 변화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그의 오랜 비즈니스 철학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수진을 진호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범 프로젝트의 6개월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진호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들어오게. 진호야, 성민이 말했다. 진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진호는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앉았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성민은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를 가리켰다. 박수진 씨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받았네. 진호는 긴장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요?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숫자는 인상적이군. 직원 유지율은 15% 증가했고
채용 및 훈련 비용은 20% 감소했어. 직무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생산성도 약 10% 증가했어. 진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네요, 아버지. 그래, 좋은 소식이야. 성민이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려가 있어. 어떤 우려요? 성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 모든 변화가 진흥마트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어. 우리는 항상 엄격한 규율과 효율성으로 운영되어 왔어. 이 새로운 인간적인 접근법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을지 나는 확신하지 못해. 진호는 일어서서 아버지 곁에 섰다.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기대도 변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변해야 해요. 변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야. 성민이 반박했다. 이 경우에는 그래요. 진호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성민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네오는 정말 이것을 믿고 있구나, 그렇지? 네, 아버지. 전 정말 믿어요.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 씨에 대해서는? 너는 그녀를 믿나?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 전 그녀를 믿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놀라운 여성이에요. 똑똑하고 강하고 열정적이죠. 그리고 그녀는 민주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어요. 그녀의 딸, 성민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이는 어때?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특별해요. 그녀는 5살밖에 안 됐지만 이미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성민은 갑자기 불편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털어놓으려는 듯했다. 그들은 내게 중요하구나? 내 아버지,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제게 매우 중요해요. 사실 전 그들을 사랑해요. 전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성민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니? 네. 진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성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를 이해하기 어려워, 진호야. 우리 가문의 지위를 생각하면 너는 어떤 여성과도 결혼할 수 있어. 왜 하필 그녀지? 한 아이의 싱글맘이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진호는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전 그녀를 사랑하니까요, 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요.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네오는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녀도 항상 심장을 따랐지 머리가 아니라. 진호는 놀랐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부모의 결혼은 항상 냉담해 보였다. 그리고 성민이 계속했다.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다. 나는 네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비즈니스는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어. 진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있는 것을 보았다. 후회, 슬픔, 그리고 어쩌면 희망. 아버지.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성민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내가 말할게, 진호야. 그가 말했다. 나는 박 씨의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책 변화를 전체 회사에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었다. 만약 네가 그녀와 정말 행복하다면 나는 너를 지지할 것이다. 진호는 깊은 안도감과 놀라움을 느꼈다. 정말요, 아버지?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올렸어요, 진호야. 우리 회사는 변화가 필요했어. 그리고 아마도 나도 그래. 진호는 충동적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안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놀랍게도 성민도 그를 안아주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말했다. 감정으로 목이 메어서 박 씨와 그녀의 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구나. 성민이 말했다. 포옹을 풀며 그들을 만나고 싶어.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진호는 흥분된 마음으로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계획도 있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민주가 열었다. 아바! 그녀가 외쳤다. 그에게 달려들며. 진호는 놀랐다. 그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감정에 압도되어 그녀를 꽉 안았다. 민주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물을 참으며. 수진이 복도에 나타났다. 민주야, 진호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는 제 아빠예요. 제 마음속에요. 수지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질문하는 듯한 표정으로.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하는 동안 진호는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요? 수진이 말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이 커지며. 당신 아버지가 우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신과 민주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수지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라고 말하세요. 진호가 제안했다. 미소를 지으며 단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죠. 네예요, 베르. 식사 후 민주는 그녀의 방에서 놀게 되었고 진호와 수지는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완벽한 날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진호의 손을 잡으며.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되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박수진, 당신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당신은 제게 사랑, 목적,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당신과 민주와 함께 나머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호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진호라고 불러줘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야, 그녀가 말했다. 그의 이름을 더 친밀하게 부르며 네, 결혼할게요. 그는 일어서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그들이 키스했을 때 그들은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뒤를 돌아 그녀가 발코니 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리 와. 민주야, 진호가 그녀에게 손짓했다. 민주는 그들에게 달려와 그들의 포옹에 합류했다. 진호는 그의 두 여자를 꽉 안았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가족이 될 거야, 민주야. 수진이 딸에게 말했다. 진호와 조, 아빠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민주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영원히요? 영원히. 진호가 약속했다. 그들이 함께 서 있을 때 진호는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부하 특권을 가졌지만 내면은 공허했다. 그는 행복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두 놀라운 사람들 덕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한 어린 소녀가 반 개의 빵을 사려고 했던 단순한 순간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만드는 차이에 있다는 것. 진호는 이제 정말로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 부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몇 주 후 수진과 민주는 성민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진호의 가족 저택에 왔다. 수진은 긴장했지만 진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놀랍게도 성민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특히 민주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학교와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했다. 식사 중에 성민은 수진에게 말했다. 박씨, 내 아들이 당신에게 청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미소, 진호가 아버지의 얼굴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당신이 그를 받아들여서 기쁩니다. 제 아들은 당신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더 행복해졌고 더 목적의식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성민이 제안했다. 곧 가족이 될 테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성민은 민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내 손녀를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그가 말했다. 민주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와,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민주는 목걸이를 입술에 대고 성민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성민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진호는 감동한 채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사람들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열렸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때. 그것은 작지만 우아한 행사였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민주는 꽃을 뿌리는 소녀였고 그녀는 그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했다. 성민은 자랑스럽게 수진을 제단까지 걸어주었고 진호는 그녀가 다가올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결혼식 후 진호와 수진은 진흥마트를 함께 이끌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력한 팀이 되었고 회사를 더욱 직원 친화적이고 가족 중심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들의 정책은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다른 회사들도 그들의 선례를 따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녀의 수학 재능은 발전했고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진호와 수진은 항상 그녀를 지원했고 그녀의 모든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성민도 변했다. 그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특히 그의 손녀를 대할 때 그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했고 심지어 가끔은 민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나 발코니에 서서 그의 새로운 집 주변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수진과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몇 달 전 그들의 웨딩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 셋이 함께 있는 사진. 그는 그 사진을 보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한때는 물질적인 부를 가진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부를 발견했다. 가족, 사랑,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것은 모두 빵 반 개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FM 다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진호, 수진, 민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를 더 즐기고 싶으시다면 특별히 준비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